이번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두산중공업이 네, 여러 가지로 좋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자세히 모르고 샀는데, 예. 예, 23,100원에 13%입니다. 매수하신 지는 좀 제법 되신 모양이에요. 네, 그랬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처분하고, 이렇게 다른 종목으로 바꿔 가야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지, 예. 예, 또 거기다가 또 무슨 우선 신대정 유상증자인가 뭐 그런 거는 또 통보가 와서, 예. 예, 그거는 또 왜 또 어떻게 하라고 온 건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원전 관련돼서 아니면 뭐 해상풍력 여러 가지 기대감 속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뭐 그 증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주가 많이 좀 휘청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러면 두산중공업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운영위원님, 두산중공업 갖고 계십니다. 지금 23,100원에 13%. 증자 소식 나오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좀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자, 두산중공업, 지금 일단은 18,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조금 더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보유를 할지, 그리고 증자 관련해서도 뭐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요 대응 전략 좀 한번 가다듬어 보도록 하죠. 뭐 두산중공업이 좋을 일은 없죠. 다만 모멘텀이 좀 그래도 좀 살아있는 쪽인데 네. 이 회사가 지금은 이 회사는 이제 펀드멘탈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모멘텀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네.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이제 뭐 원전 이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 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이제 거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원전 찬성론자고 네. 최근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무조건 원전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 자체는 약간의 어떤 문재인 정부와 각을 달리하는 그렇죠. 정책이 나올 수는 있다고 좀 봐요. 제가 보기에도 약간의 또 수정 변화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여건이 바뀌었거든요. 네.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원전 자체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원전 쪽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탄소는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이게 신재생에너지 부분 자체도 계속적으로 이슈화 좀 되겠지만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부분 자체는 상당한 시차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부족한 에너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친환경 쪽인 어차피 석탄 부분 자체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 줄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부분이 함께 성장을 좀 하면서 진행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러다 정책 변화에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올라왔죠. 그런 어떤 탈원전 정책을 탈피하는 정책들이 글로벌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은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겠는가. 뭐 또 최근에도 소형 SMR 원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문제는 뭐냐? 네. 이게 두산중공업이 그런 기대감 때문에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죠. 두산중공업을 어떻게 봐야 되냐? 주가 자체가 엄청 비싼 주식입니다. 이게 시가총액을 보셔야 되는데 두산중공업 현재 시가총액 9조 6천억이에요. 예. 두산중공업이 지금 주가는 18,000원이지만은 발행 주식수가 얼마만큼 늘어났는가를 봐야 됩니다. 회사가 또 증자를 한다는 쪽인데 1억 2천만 주 불과 1년,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 발행 주식수가 1억 2천만 주인데 지금 5억 5천만 주입니다. 발행 주식수가 4배, 5배 늘어났어요. 예. 이게 주가가 발행 주식수가 늘어났고 또 주가도 올라왔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그만큼 늘어난 거거든요. 두산중공업이 아마 시가총액이 2조 원이 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10조 원이니까 5배 늘어났는데 그러면 5배 늘어났으면 가치가 5배 증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5배 증가된다든가 매출액이 4, 50% 증가된다든가. 근데 예산은 매출액은 정체예요. 정체고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1조 원이고 단기 순손실은 계속 예사가 적자가 나다가 올해나 2천억 정도 작년도 2천억 정도 흑자 날 거는 전망인데 일도 결국은 주주 가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아무리 증가해봐야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지 않으면 주주 가치가 증가되지 않거든요. 예. 예사가 계속 단기 순손실 나다가 이제 올해 작년도 약간 흑자 전환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작년 4분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2천 정도 흑자 전환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원전과 관련된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가지고 원전과 관련된 예사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될지 제가 보기엔 증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사 과거에 이제 탈원전 정책이 시작이 되기 전에 2009년도 10년대 아마 이명박 정부 때 아랍 쪽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원전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수주를 했는데 별로 돈이 안 됐고요. 돈이 안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전 쪽에 기술도 있지만은 핵심 기술 자체는 돈 되는 쪽은 우리나라 기술 못 갖고 있습니다. 네. 설비 쪽과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망치를 봤더니 원전 수주와 관련해 가지고 원전이 향후에 진행된다나 현재 지금 수주를 하려고 하는 쪽이 사우디,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체코, 폴란드 쪽이거든요. 수주 네. 쪽이 수주 지금 하고 있는 그 규모 자체가 보니까 8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상되는 규모 수주를 한다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소형 원전 쪽에 뭐 2, 3조 원 정도. 그러면 현재 두산중공업이 매출액 13조 원이거든요. 향후에 몇 년 동안 수주할 금액 자체가 8조 원이니까 이 회사가 연간 매출액 13조 원인데 별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무슨 말인지 제가 말했다시피 그냥 이슈다, 테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조 원 정도의 가치를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기 순이익이 현재 이 회사가 기계업종이니까 예. 물론 이 회사가 이제 향후에 이제 탈원전원 정책과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진출하거든요.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 특히 풍력 탐사 쪽으로 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가능한데 상당히 좀 필요한, 아직도 예산 부채가 많거든요. 이제 부채는 예산 이제 9조 원대, 2015년 9조 원대 부채에서 지금 올해는 4조 원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부채비율이 200%입니다. 네. 200%면 제조업 기업 중에 상당히 높아요. 프리미엄 받아, 그래서 예사가 또 증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1년 전에 예사가 상당히 안 좋아서 두산 인프라코도 팔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 고려해보면 가치 측면에서 엄청 비싸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대선 때까지는 주가가 안 빠진다고 저는 봐요. 네. 언제 팔아야 되느냐? 시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전에 팔아야 됩니다. 직전. 3월 초에 주가가 안 좋으니까 3월 초 정도에 대선까지 가서 혹시 뭐 윤석열 후보가 된다 그러면 영향을 받게, 그때 주가 못 가야 된다 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가치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제로 노출되기 전에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된다, 시기가. 그때 시기를 보셔야 될 거야. 그때 가격은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잘하면 22,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또 제가 증자 이슈는 최근에 증자를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근데 하더라도 크지는 않을 겁니다. 예서가 자본금이 2조 6천억입니다. 네. 자본금이 2조 6천억이면요. 코스피 종목 중에서 아마 자본금이 제가 알기로 제일 클 거예요. 제가 거의 3조 이상이었거든요. 네. 자본금이 크다는 것 자체는 주주한테는 안 좋은 쪽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3월 초 정도가 대선 전 일주일 전이라든가 3, 4일 전이 매도할 타임이 좀 되지 않겠다. 그때 주가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두산중공업 예측해 본다 하더라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18,200원대가 직전 저점이거든요. 그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예. 11월 30일 날. 지금 18,400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저점이 17,400원입니다. 1차적으로는 18,200원 지지선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빠지면 17,400원. 근데 제가 증자를 확인은 못 했거든요. 근데 예. 그 규모 자체는 크진 않을 겁니다. 해봐야 10%, 20%도 안 돼요. 유상증자. 했기 때문에. 워낙, 작년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네, 받지 말고. 발행 가격을 좀 봐야 되는데, 발행 가격을 제가 확인을 좀 못해서, 예. 전장호시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큰 영향은 없을 없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행 가격이 16,000원 정도 신주 발행 가격이 받아도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되면 좀 받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목표 주가를 개인적으로 하면 21,8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3월달 정도 올라올 가격이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21,800원도를 매우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두산중공업 상세하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시기를 딱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선이 3월 9일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대선이 있기 좀 직전, 그 전에 한번 매도 시기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추가로 이 매수하는 거는 금하고, 네. 네, 그리고 이 아까 이제 전문위원님 말씀이 그 가격이 이제 새로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예. 이 16,000원이라고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 정도면은 신주를 매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네. 유상 증자 비율이 몇 프로죠? 그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10% 미만이죠. 10% 미만일 거예요. 그러면 증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권리락 됐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보통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더라도 신주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요. 권리락 됐으면. 권리락 됐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현재 보통주를 팔면 됩니다. 팔아서 신주를 청약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권리락도 별로 안 돼요. 이게 권리락이 붙어 있어도 이거는 증자 비율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20% 이상 아닙니다. 한 10% 정도 되니까 권리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받는 신주는 무조건 받아라. 네. 대신 돈이 없으신 분들은 부주를 팔아서라도 신주를 받는 게 유리하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신주라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주는 받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기를 대선 좀 직전 시기에 매도해 보자, 이런 쪽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잘 네.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